이연복의 부모님은 모두 중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정착하게 된 화교였지만 이연복은 1959년에 왕십리에서 태어나 쭉 한국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한국에 사는 화교들이 대부분 중식당을 했던 것처럼 이연복의 부모님도 중식당을 했었지만 잘 되지 않아 가세가 기울게 되었죠. 그로 인해 이연복의 부모님은 이연복이 다니던 화교 초등학교의 높은 학비를 더 이상 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연복은 초등학교 6학년, 그러니까 13살의 나이에 중퇴를 하고 한 중식당에서 배달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배달을 하는 이연복에게 큰 액수의 월급을 줄 리가 만무했습니다. 때문에 이연복은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중식당의 주방으로 가게 되죠. 주방에 있던 선배들은 이연복에게 요리 기술을 알려주진 않았지만 이연복은 어깨너머로 요리 기술을 배워 자신만의 요리 기술을 터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살의 한 선배 덕에 운 좋게 한국 최초의 호텔 중식당인 호화대반점의 셰프로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3년 만에 주방 내의 패싸움에 휘말리면서 결국 그만두게 됩니다. 이후에 호텔에서 배운 요리 기술을 살려 22살의 주한대만 대사관의 조리장에 지원하게 되죠. 이연복을 포함한 최종 후보 3인이 실기 면접을 보았는데 이때 이연복은 동파육을 선보이면서 결국 주한대만 대사관의 조리장에 최연소로 합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한대만 대사관에서 일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고 한국인인 이은실 씨와도 가정을 꾸리게 되죠. 대사관은 보통 면회를 자주 열기에 수많은 요리들을 만들어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연복은 요리 실력까지 일취월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당시 이연복의 지인들이 버블 경제로 경제원기였던 일본에서 큰 돈을 벌기 시작한 것을 보고 이연복은 주한대만 대사관의 조리장을 그만두고 일본에 가게 되죠. 그러나 미리 일하기로 약속되었던 식당에서 이연복이 예정보다 늦게 왔다는 이유로 이미 다른 사람을 고용했기에 이연복은 일할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연복은 사행성 게임인 파친코를 하게 되는데 주한대만 대사관에서 받았던 월급을 매일 딸 정도로 잘했다고 하죠. 하지만 돈을 물쓰듯 쓰게 되고 담배도 많이 피우면서 점점 폐인처럼 되는 것을 느껴 2달 만에 그만두고 술집 주방장으로 일하게 됩니다. 안주만 만들다가 어느 날 한 손님이 맛있는 걸 아무거나 만들어 달라 해서 마음대로 음식을 만들어줬는데 그게 소문이 나서 곧 술집에 손님들이 가득 차게 되었고 다른 식당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까지 들어왔다고 하죠. 좋은 조건으로 다른 식당으로 이직을 했고 일한 지 2년 만에 한국에서 집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본에서 일하다가 이연복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이연복은 돈을 조금만 더 벌면 아버지에게 효도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한 번이라도 더 아버지를 만났어야 된다고 후회하게 되죠. 그리고 이연복은 1998년에 한국으로 귀국하여 아버지를 떠올리며 중식당 몽란을 개업하게 됩니다. 몽란의 유래는 중국의 설화 주인공인 화몽란이었다고 하죠. 참고로 뮬란이 화몽란을 바탕으로 만든 작품인데 화몽란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는 효녀였던 것처럼 부모님께 효도하자라는 의미로 중식당의 이름을 몽란으로 짓게 된 것이었습니다. 몽란은 장사가 잘 되었지만 월세 인상으로 인해 몇 차례나 위치를 이전했다고 하죠. 결국 번화가가 아닌 연희동의 외진 주택가의 한 양옥집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즈음에 이연복은 한국으로 귀화했다고 하죠. 이연복은 단순히 몽란만 운영한 것이 아니라 생활의 달인에서 중화의 리달인으로 출연한 것을 시작으로 방송 출연을 여러 번 하다가 2015년에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해 냉장고에 있는 평범한 재료로도 순식간에 고급 중화요리로 둔갑시키는 마술 같은 요리 실력을 선보이면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죠. 이연복이 유명해지니 더불어 몽란도 유명세를 얻게 되면서 오히려 월 매출이 2천만원 이상 하락하게 됩니다. 몽란은 원래 비싼 코스 요리를 즐기는 단골 손님으로 자리가 꽉 차는 식당이었는데 이연복이 유명해진 후에는 단순히 이연복이 운영하는 몽란을 궁금해하는 손님들이 몰려와 짜장면, 탕수육과 같은 싼 요리만 시키는 경우가 많아져 매출 감소를 겪게 된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손님들이 너무 많아져 예약하는 것조차 힘들어지게 되었는데 예약이 얼마나 힘드냐면 전화 500번은 기본으로 해야 하고 운이 나쁘면 1000번을 전화해도 안 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약에 성공한 손님들이 단단히 벼르고 찾아와서 각종 요리를 다 맛보게 되면서 오히려 이연복이 유명해지기 전보다 매출이 더 늘었다고 하죠. 이연복은 본인이 직접 주방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신념이 있어 방송에 출연할 때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몽란의 주방에서 요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몽란을 다녀온 후기들을 보면 이연복을 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연복과 같이 사진까지 찍은 경우가 많다고 하죠. 이연복은 지금도 방송은 물론이고 유튜브까지 하고 있는데 이는 방송과 유튜브를 할 때 즐거워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막상 몽란에서 일하는 식구들은 몽란에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연복이 방송과 유튜브를 하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하죠. 여담으로 이연복은 주한대만 대사관에서 일하고 있었을 때 축농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고 축농증은 없어졌지만 수술의 후유증으로 후각을 잃게 되죠. 단맛이나 짠맛 등의 기본적인 맛을 제외하면 인간이 미각이라고 착각하는 대부분이 후각이어서 후각을 상실하면 미각은 대부분 상실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셰프로서 후각을 잃는다는 것은 치명적이므로 이연복은 자신이 후각을 잃었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미각만으로 후각을 대체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다고 하죠. 그 결과 미각이 발달하여 음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간 조절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연복은 2013년에 이러한 사실을 실수로 자신을 인터뷰한 기자에게 말하게 되었고, 기자가 이연복이 후각을 잃었지만 그걸 뛰어넘는 미각을 갖고 있다는 기사를 내는 바람에 결국 사람들은 이연복이 후각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지만 오히려 후각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중화 요리를 만들어내는 이연복의 요리를 맛보고 싶어 목란을 찾아오는 사람이 더욱 많아졌다고 합니다. 알면 자랑할 수 있는 지식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